오늘은 가수의 꿈을 꾸며 보내던 소린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1987년 봄, 나는 시골을 떠나 가방 하나를 둘러맨 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7의 나이에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딘 나는 한 달을 열심히 일한 끝에 7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중 4만 원을 손에 쥐던 날, 나는 망설임 없이 악기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 음악. 나는 3만 원짜리 통기타를 구입하고서부터 일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곤 기타 연습에 몰두했고, 잠을 쪼개가며 손가락이 아파오는 것도 있고 연습에 매달리며 필요한 이론들은 독학으로 익혀나갔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오선지에 가사를 적고 멜로디를 그려가며 기타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18살의 나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공장에서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모두 찾은 뒤 통기타 속에 현금을 몽땅 집어넣고 시골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부푼 꿈을 스케치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아가 선언했습니다. 가수가 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내 눈빛에서 단단한 의지를 읽으신 듯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경험해보고 안 되면 시골로 내려와라. 그리고 그땐 평범한 삶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감을 얻은 나는 통기타 속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시골에는 냉장고가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30만 원이 넘는 냉장고를 구입하고 아버지께 15만 원, 할머니께 15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5만 원만 챙긴 채 다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시절엔 5만 원도 나에겐 큰 돈으로 느껴져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신촌과 장안동을 떠돌며 통기타 업소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 500원짜리 분식집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숙박비를 아낄 수 있는 심야 만화방에서 기타를 꼭 끌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보면 198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야 만화방은 하루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내면 밤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기타를 안고 마룻바닥에 누워 나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든 가수의 길은 험난했지만 그때의 나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대에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싶었지만 막상 업소 문 앞에 서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서성이며 떠돌다 보니 결국 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버스를 탈 정도의 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네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전화번호를 찾아 공중전화로 걸었고 다행히 형과 순조롭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형은 김포공항 근처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며 식당 주소와 이동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형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씻는 장화를 신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근처 다방으로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형의 숙소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내 사정을 모두 들은 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에 몇만 원을 쥐어주며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후 식당에 도착하자 형은 주방장과 직원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가수 지망생이며 조용필처럼 노래를 잘한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식당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식당은 갈비집이었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라면 한 끼로 버텨온 터라 더욱 감사한 한 끼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신세지다 더 이상의 민폐는 끼칠 수 없어 급히 다른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를 챙겨주고 도와줬던 그 형은 몇 해 전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형과의 추억도 많고 특별히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겐 많이 그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있는 기숙사 완비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곧장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미신 공장에서의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도 많고 분주한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첫 일은 보조시다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작한 가수의 꿈은 어설픈 준비와 단단하지 못한 마음 탓에 점차 가슴 속 멍으로 자리 잡았고 나는 현실의 벽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 끝에 다시 경기도의 공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알게 모르게 사고도 치며 지냈던 때 어울리게 된 형과의 인연으로 다시 그 공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정든 사람들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공장 생활 속에서 계절은 바뀌어 갔고 어느새 1989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던 중 신문에서 가수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종로호가에 있는 이수아 작곡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내 월급은 9만 원이었는데 학원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공장 일을 밤에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한 후 아침 9시 버스를 타고 청량리를 거쳐 종로호가 작곡실로 향했습니다. 작곡실에서는 150곡을 마스터하면 밤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작곡실에서 연습을 마친 뒤 숙소에 도착하면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고작 4시간밖에 잘 수 없었지만 작곡가 선생님은 내 노래를 칭찬하며 곧 밤업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당시 내 나이 19살. 피곤하고 잠이 부족했지만 훗날 무대에서 노래하는 상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꿈에 대한 기대를 품고 열심히 일하며 노래 연습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 나는 작곡실로 가던 버스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나는 순간 겁이 났고 혹시 북한으로 넘어온 건 아닐까? 라는 황당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은 돈은 단돈 500원 뿐이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공장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써있는 큰 빌딩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사모님은 웃으며 택시 타고 구리시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먼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작곡실에 전화를 하자 작곡가 선생님은 웃으시며 오늘은 걱정 말고 푹 쉬고 내일 학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일정과 부족한 잠 때문에 결국 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월급 9만 원 중 8만 원을 학원비로 내고 단돈 1만 원으로 교통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했던 학원 생활은 결국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돈, 두 번째 이유는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학원을 쉬면서 다시 홀로 노래 연습과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나팔꽃 소년이었습니다. 이 곡은 돌아오는 다음에 칠순을 맞은 할머니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 만든 노래였습니다. 나는 서울 상계동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절 부모님께선 나를 돌보며 일할 형편이 못 되어 시골 산골 초가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년 시절, 할머니와 함께한 따뜻한 기억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나팔꽃 소년, 돌담을 따라오른 나팔꽃 하나 꺾어 가슴에 꽂고 거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밭길 따라간다. 머리 위로 내리는 한낮의 햇살은 허기진 시간을 알려주고 나팔꽃 소녀는 할머니의 주름지 얼굴을 살린다. 어느새 햇살은 서산 너머로 빛을 감추네. 달빛은 산허리로 고개 내밀며 초저녁을 부른다. 처음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기리는 노래로만 생각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이 곡을 듣고 이 노래를 앨범에 넣어야 한다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나팔꽃 소녀는 내 인생의 타이틀곡이 되었습니다.